공매로 부자 되는 5가지 방법. 5부자의 두 번째 영상, 주거용 건물 입찰 방법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기혁 선임주임입니다. 5부자 영상은 압류재산 공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소유권 이전 절차 안내 영상을 시작으로 오늘은 주거용 건물 입찰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파트, 빌라, 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 입찰하는 경우 특히 주의하여야 할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 소유자와 계약했던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승계되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입세대 열람, 감정평가서, 공매재산명세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와 보증금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다시 말해서 대항력권을 갖추면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 다른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권을 갖춰야 하며 임차인은 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주택을 비워줘야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 전입신고일과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권리의 선후 관계를 따져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순위보존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수인은 확정일자에 따라 인수해야 할 부담이 달라집니다. 다른 권리보다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먼저 갖춘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하지 않거나 배분 요구는 하였으나 전액을 배분받지 못하면 매수인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 시점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또는 담보물건의 설정 등기일을 비교하여 부담할 인수금액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공매재산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비드 사이트 물건정보 공매재산명세서 내의 공매재산 점유현황, 임차인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에서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공고문, 공매물건 상세 출력물 등 공매참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신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감정평가서, 현장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배분 요구일은 공매재산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재산명세서 배분 요구일을 보시면 날짜가 적혀 있는 경우 배분 요구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공란이거나 배분 요구 없음으로 적혀져 있는 경우는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할 수 있고 배분 요구를 해야만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하였다가 배분 요구를 철회할 수도 있는데 배분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배분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배분 요구의 종기는 최초의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공매 공보일로부터 45일이 되는 날로 지정하고 있으나 공매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온비드 사이트 물건 정보 또는 공매재산 명세서에서 배분 요구의 종기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배분 요구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작성한 명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배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는 법원 경매와 달리 인도 명령 제도가 없고 명도 책임이 모두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계속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도 소송을 통해 인도받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명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셔야겠죠? 다음은 3가지 임차인이 있는 권리 분석 사례를 통해서 대항력 유무에 따른 권리 인수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인 강제징수비는 고려하지 않고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021년 1월 10일자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 소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 및 공매가 진행되어 해당 아파트는 5억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2021년 1월 10일로 근저당권 등기일자, 압류기간의 법정 기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선순위로 배분 요구를 하면 임차보증금 전액 2억 원을 배분받고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반대로 배분 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즉 이때 매수인은 매수대금 5억 원 외에 추가적으로 2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하면 5억 3천만 원 아파트를 3천만 원 저렴하게 5억 원에 매수한 것이지만 배분 요구를 하지 않으면 7억 원, 즉 감정평가 금액보다 1억 7천만 원 더 주고 매수한 것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임차 보증금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3억 3천만 원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분 요구 여부를 확인하고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 보증금 등 추가 비용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은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어 배분 요구를 해도 배분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배분 절차에서 참여할 수 없지만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의 등기일보다 전입일자가 앞서므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대금 3억 원은 우선순위에 따라 근저당권 압류순으로 배분되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배분 없이 매수인의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매수대금 외에 임차보증금 2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을 고려하여 1억 3천만 원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겠죠?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최초 공매 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주택임차인은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 5천만 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에 따라 인수에 대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소액임차인도 고려하여 권리 분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확정일자가 다른 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는 어떨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임차인은 다른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는 가장 늦습니다. 즉, 대항력은 있지만 선순위 권리에 대해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경우인데요. 따라서 임차인은 근저당권 및 압류순으로 배분되고 난 후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배분받게 되며 잔여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원래 입찰하려고 한 금액보다
1억 8천만 원 저감의 입찰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거용 건물 입찰 시 주의해야 할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권리 분석 시 대항력 유무, 확정일자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낙찰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업로드 될 세 번째 영상 상가 건물 입찰 방법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